바쁜 백만장자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에서 소박한 청소부 아주머니의 조용한 존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아들이 9개 언어로 말을 하는 모습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그 여성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귀한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과 아들의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중국 출신 이주 가사 도우미 린메이는 매일 아침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35살의 그녀는 항상 주변을 살피며 출퇴근했다. 불법 체류자로서 그녀의 존재는 늘 위태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국에서의 위험한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쳐온 그녀는 이제 박민호의 가정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호야, 아침이야, 일어날 시간이야. 린메이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10살 배기 소년 박지호는 침대에서 몸을 돌려 벽만 바라볼 뿐이었다. 린메이는 한숨을 쉬었다. 지호는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이였고 린메이가 이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6개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박민호는 대형 국제무역회사의 이사로 항상 바쁘고 출장이 잦았다. 지호의 어머니는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지호는 더욱 자신의 세계로 깊이 들어갔다. 오늘은 햇살이 정말 좋구나. 창문을 열어볼까? 린메이는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그녀는 지호가 듣고 있다고 믿었다. 비록 소년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녀는 매일 지호에게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날 오후 린메이는 지호의 방을 청소하던 중침대 밑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종이를 펼쳐보니 그것은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아이의 낙서로만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중국 한자였다. 놀랍게도 그 글자들은 무작위가 아닌 의미 있는 문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건 도와주세요. 나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아요. 린메이는 속삭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린메이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던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었다. 북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다국어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로 명성을 얻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후 그녀도 위협을 받아 도망쳐야 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과거를 숨기고 단순한 가사 도우미로 살아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박민호가 귀가했을 때 린메이는 용기를 내어 그 종이를 보여주었다. 박 사장님, 제가 지호의 방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박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이게 뭐죠? 그냥 낙서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장님. 이건 중국어예요. 지호가 쓴 것 같아요. 내용은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박민호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예요? 지호는 말을 하지 않아요. 글씨도 거의 쓰지 않고요. 제가 한번 지호와 대화해 볼 수 있을까요? 중국어로요. 박민호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요? 린메이는 망설였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했다. 네, 제 모국어니까요. 간단한 것만 시도해 볼게요. 박민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다른 방법은 다 시도해 봤으니 한번 해보세요. 린메이는 지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소녀는 항상 그렇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들고 지호 옆에 앉았다. 지호야. 그녀는 중국어로 말했다. 이걸 네가 썼니? 지호의 몸이 약간 경직되었지만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괜찮아. 네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고개만 끄덕여도 돼. 린메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몇 초의 침묵 후 지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린메이의 가슴이 뛰었다. 너는 중국어를 이해하는구나. 다시 한번 미세한 고개 끄덕임. 다른 언어도 이해해? 그녀는 영어로 물었다. 지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린메이는 종이에 간단한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사과, 물, 책과 같은 단어들을 적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호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이것들 중에 네가 알고 있는 단어 옆에 체크 표시를 해줄래?
놀랍게도 지호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모든 단어에 체크 표시를 했다. 와, 정말 대단하구나. 린메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호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까? 지호는 처음으로 린메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지능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소년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요. 중국어로 나온 첫 마디였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박민호는 숨을 들이켰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날 밤 박민호는 린메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호를 봤지만 아무도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린메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자폐가 있는 아이들 중에는 특정 방식으로만 소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호는 어쩌면 여러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지호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박민호가 간절히 물었다. 린메이는 망설였다. 이것은 그녀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호의 눈에서 본 그 희망의 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추가 수당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박민호는 의아해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기적만이 중요했다. 그날 밤 린메이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오래전 박사 논문을 떠올렸다. 다중 언어 환경이 특수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운명이 그녀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일까? 그녀는 지호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린메이는 창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다. 내일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린메이는 평소보다 일찍 박민호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녀의 가방에는 여러 언어로 된 그림책과 단어 카드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험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지호에게 그의 목소리를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관문을 열자 지호가 거실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선생님, 그가 중국어로 속삭였다. 오늘 저에게 더 많은 단어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린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호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지호야, 오늘은 정말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 그들은 지호의 방으로 들어갔다. 린메이는 가방에서 여러 색깔의 카드를 꺼내 바닥에 펼쳤다. 각 카드에는 사물의 그림과 함께 3가지 언어로 이름이 쓰여 있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의 이름을 배울 거야. 린메이가 설명했다. 지호는 바닥에 앉아 카드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사과가 그려진 카드를 건드렸다 봐. 사과. 린메이가 한국어로 말했다. 핑구오. 그녀는 중국어로 발음했다. 애플. 마지막으로 영어로 말했다.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핑구오, 사과, 애플. 린메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호가 새 언어로 단어를 반복한 것이다. 정말 잘했어, 지호야. 1시간 동안 그들은 20개의 단어를 배웠다. 지호는 놀라운 속도로 흡수했고 모든 단어를 3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점점 더 편안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문득 린메이는 질문했다. 지호야, 어떻게 중국어를 알게 되었니? 지호는 침대 밑에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중국어와 영어로 된 책들이 가득했다. 엄마가 저에게 읽어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엄마가 가시기 전에 매일 밤. 린메이는 갑자기 이해했다. 지호의 어머니가 다국어를 구사했던 것이다. 아마도 그녀가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 언어를 노출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실 이후 지호는 그 언어들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내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구나.
린메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린메이는 지호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알아,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날 저녁 박민호가 귀가했을 때 린메이는 진전 상황을 보고했다. 박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들었다. 정말입니까? 지호가 3가지 언어로 말을 한다고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마도 지호의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부터 여러 언어를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박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소연이, 그녀는 언어학자였어요. 중국과 미국에서 공부했죠. 지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 언어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지호는 완전히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린메이는 가슴이 아팠다. 아마도 지호에게 그 언어들은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언어들을 통해 다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방법을 알게 되었나요? 박민호가 물었다. 린메이는 마음이 조여왔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저는 예전에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제 고향에서요. 박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내 아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린메이와 지호의 수업은 정규적인 일정이 되었다. 아침에는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을 배우고 오후에는 간단한 대화를 연습했다. 지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 2주가 지나자 그는 이미 3가지 언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지호가 언어를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감정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했고 학술적인 내용을 말할 때는 영어를, 그리고 그의 비밀이나 깊은 생각을 공유할 때는 중국어를 선호했다. 린메이는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언어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뭘 배우고 싶어? 어느 날 린메이가 물었다.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감정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배웠다. 행복, 슬픔, 두려움, 기쁨, 분노. 지호는 특히 그리움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움은 중국어로 뭐예요? 그가 물었다. 샹리안, 린메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영어로는 missing 또는 longing. 지호는 그 단어들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저는 엄마를 그리워해요. 샹리안, I miss her. 린메이는 지호의 감정 표현에 감동했다. 그녀는 소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일이야. 한 달이 지나자 박민호는 지호의 정기치료사인 김수진에게 아들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김수진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아동 심리 치료사 중 한 명이었다. 그래서 지호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김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정말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3가지 언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수진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3가지 언어라고요? 그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네요. 누가 그런 방법을 시도한 건가요? 저희 가사 도우미예요. 그녀는 중국 출신인데 우연히 지호가 중국어로 쓴 메모를 발견했어요. 그 이후로 그녀가 지호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가사 도우미가요? 김수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박 선생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치료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해요. 지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세션에 그 가사 도우미도 함께 오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평가해보고 싶네요. 다음 주 린메이는 처음으로 지호의 치료 세션에 참석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지호를 위해 용기를 내야 했다. 치료실에서 김수진은 여러 가지 표준 평가를 시도했지만 지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창밖만 바라보며 김수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지호야, 이 그림에 뭐가 보이니? 김수진이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물었지만 지호는 침묵했다. 20분의 시도 끝에 김수진은 좌절했다. 평소와 같은 반응이네요. 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린메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제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김수진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린메이는 지호, 옆에 앉아 중국어로 부드럽게 말했다. 지호야,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니? 지호가 즉시 반응했다. 이只猫和一只狗, 고양이와 개가 보여요. 린메이는 미소를 지었다. 영어로도 말해 볼래?
A cat and a dog. 지호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한국어로는 고양이와 개요. 김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중국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호가 영어와 한국어로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세션이 끝난 후 김수진은 박민호를 따로 불렀다. 놀라운 진전이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려가 있습니다. 지호가 특정 사람에게만 반응하는 것은 건강한 발달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게다가 그 방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박민호가 반박했다. 저는 그 가사 도우미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지호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민호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놀라운 진전에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린메이에게 김수진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녀는 당신의 방법이 비전통적이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린메이는 고개를 숙였다. 이해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지호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린메이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지호와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과거와 비밀이 드러날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그날 밤 린메이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호와 그의 아버지에게 애착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면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 볼까?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린메이는 속삭였다. 넌 그저 가사 도우미일 뿐이야.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사용하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너무나 소중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린메이와 지호는 거실에서 새로운 언어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리키며 세 가지 언어로 이름을 말하는 게임이었다. 지호는 이제 웃음소리까지 내며 즐겁게 참여했다. 저것은 린메이가 벽에 걸린 시계를 가리켰다. 시계, 종, 클락. 지호가 신나게 대답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박민호가 일찍 귀가했다. 그의 뒤로는 회사 동료인 이성우가 따라 들어왔다. 이성우는 박민호의 회사에서 법무팀 책임자로 항상 규칙과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아버지, 지호가 한국어로 외쳤다. 그리고는 곧바로 영어로 바꾸어 말했다. You're early today. 박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여전히 아들이 말하는 순간마다 놀라움을 느꼈다. 그래, 오늘은 일찍 왔구나.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 이성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지호가 말을 해? 응, 최근에 말을 하기 시작했어. 정말 놀라운 발전이지. 이성우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린메이를 바라보았다. 이 변화는 언제부터인가요? 약 2달 전부터요. 박민호가 대답했다. 린메이 씨가 지호와 특별한 방법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흥미롭네요. 어떤 방법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린메이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주목받는 것을 피했다. 그냥 다양한 언어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언어 교육 배경이 있나요? 이성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린메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니요,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박민호는 대화에 긴장감을 느끼고 끼어들었다.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 지호는 이제 대화할 수 있어. 이성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였다. 물론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날 밤 린메이가 퇴근한 후 이성우는 박민호와 함께 위스키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민호야, 그 가사 도우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박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중국에서 왔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지호와 특별한 유대감이 있고. 신원조회는 해봤어? 왜 그런 걸 해야 하지? 그녀는 단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이성우는 잔을 돌리며 말했다. 단지 조심하라는 얘기야. 요즘은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 특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중에는. 린메이 씨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녀 덕분에 지호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내가 걱정하는 거야. 그녀가 지회에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녀의 배경도 모르는데. 박민호는 불편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 하지만 우리 가족 일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게. 이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며칠 후 린메이는 지호와 함께 정기치료 세션에 참석했다. 이번에는 김수진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참관하고 있었다. 오늘은 표준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수진이 말했다. 지호야, 나와 대화해 볼래? 하지만 지호는 여전히 김수진에게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의자를 만지작거렸다. 김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지호가 여전히 저에게는 반응하지 않네요. 린메이 씨, 어떻게 하면 지호가 반응하나요? 린메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중국어로 속삭였다. 지호야,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지호는 고개를 들어 린메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가운데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지호는 빨간 공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공이에요. 그는 한국어로 말했다. 그리고 영어로 바꾸어 말했다. This is a ball. 마지막으로 중국어로 말했다. 这是一个球, 这是一个球.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지호는 계속해서 여러 물건들을 집어 들며 세 가지 언어로 이름을 말했다. 세션이 끝난 후 김수진은 린메이에게 다가왔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우려인가요? 린메이가 물었다. 지호가 당신에게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이건 건강한 발달 방향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신의 방법은 비전통적이에요. 린메이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 점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지호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할 거라고 믿어요. 당신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나요? 특별한 교육이나 자격증이 있나요? 린메이는 순간 긴장했다. 아니요, 그냥 경험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김수진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박 선생님께 제 우려를 전달할 겁니다. 지호의 발전이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날 저녁 린메이는 지호를 재우고 있었다. 지호는 이제 자기 전에 린메이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어? 린메이가 물었다. 당신의 이야기요. 지호가 대답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가족은요? 린메이는 긴장했지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중국 북경에서 왔어. 그곳에는 높은 건물들과 오래된 궁전들이 함께 있지. 가족은요? 린메이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다. 나는 혼자야. 하지만 괜찮아. 당신은 슬퍼 보여요. 지호가 중국어로 말했다. 니 샹니엔 니드자마? 당신은 집이 그리워요? 린메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대, 워샹니엔타. 응, 그리워.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지호가 갑자기 말했다. 그리고는 영어로 바꾸어 말했다. You're my family now. 린메이는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지호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지호야. 문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박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린메이가 아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그에게도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박민호는 중요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중국의 투자자들과의 회의였다. 갑자기 그의 사무실로 이성우가 들어왔다. 민호야, 나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어. 무세운 일이야. 번에 가사 도우미에 대해 조금 알아봤어. 그녀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어. 박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그녀는 불법 체류자야. 그리고 그녀의 배경도 의심스러워. 중국에서의 그녀의 기록은 거의 찾을 수 없었어. 너는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조사를 한 거지? 박민호가 화를 내며 물었다. 내 안전과 지호의 안전을 위해서야.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박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녀를 신뢰해. 그녀는 지회에게 목소리를 돌려주었어. 그래, 하지만 어떤 대가로? 그녀가 지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봤어. 그리고 만약 이민국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면 너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린메이를 신뢰했지만
이성우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는 지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일단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아봐야 해. 내가 아는 사설 탐정이 있어. 그를 고용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박민호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동의했다. 좋아. 하지만 이건 순전히 지호의 안전을 위해서야. 그리고 린메이 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줘. 이성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이건 모두 너와 지호를 위한 거야. 그날 저녁 박민호는 린메이를 평소보다 더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가 지호와 이야기하는 방식, 그녀의 교육 방법, 그녀의 언어 구사력, 모든 것이 단순한 가사 도우미의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분명 더 많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박민호는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린메이는 지호와 함께 중국어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때때로 그녀는 텍스트를 보지 않고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어휘력과 표현력은 인상적이었다. 린메이 씨, 박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린메이는 잠시 긴장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주로 서비스업이었죠. 교육 관련 일은 해보신 적 없나요? 잠시 개인 교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녀는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대답하려 했다.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있었다. 그는 린메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린메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박민호의 질문에서 의심을 느꼈다. 그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면 그녀의 비밀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지호와 함께 쌓아온 모든 것, 그리고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이 새로운 가족과의 유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린메이는 자신의 선택을 고민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숨길 것인가? 그리고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면 지호와 박민호는 그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틀 후 박민호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중국의 대형 투자그룹과의 협상이었고 이 계약이 성사되면 그의 회사는 아시아 시장에서 큰 도약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아침부터 긴장한 상태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사장님, 중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알렸다. 박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로 향했다. 그의 옆에는 이성우와 다른 임원들이 함께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중국 대표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냉랭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민호가 영어로 인사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전문적인 중국어 용어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국 대표단의 수장인 장 회장이 중국어로 대답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번역하기 시작했지만 기술적인 용어들로 인해 정확한 전달이 어려워 보였다. 회의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중요한 세부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 갔다. 박민호는 이 거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잠시 휴식을 제안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린메이 씨에게 전화해봐야겠어. 그가 이성우에게 말했다. 뭐? 왜? 이성우가 놀라서 물었다. 그녀는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해.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미쳤어? 가사 도우미를 이런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에 데려오려고? 지금은 모든 도움이 필요해. 이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이성우는 반대했지만 박민호는 이미 린메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에게 회사로 와줄 것을 부탁했다. 린메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1시간 후 린메이는 회사에 도착했다. 그녀는 평소 입는 수수한 옷이 아닌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도 달랐다. 더 자신감 있고 전문적으로 보였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박민호가 말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린메이가 물었다. 중국 대표단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언어적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당신이 통역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린메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중국 대표단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박민호는 간단히 린메이를 소개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언어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논의를 도와줄 겁니다. 린메이는 공손하게 인사한 후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메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화를 돕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완벽한 표준 중국어를 들은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밝아졌다. 장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의가 다시 시작되자 린메이는 단순한 통역사 이상의 역할을 했다. 그녀는 복잡한 기술 용어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문화적 뉘앙스까지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도움으로 대화는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양측은 서로의 제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놀라운 순간은 중국 대표단이 제시한 특정 계약 조항에 대해 논의할 때였다. 린메이는 그 조항의 법적 함의를 정확히 설명하며 한국 법률 체계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분석했다. 이성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장 회장은 린메이에게 중국어로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당신의 중국어와 비즈니스 지식이 인상적입니다. 린메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베이징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했습니다. 장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베이징 대학이라고요? 혹시 린메이 교수님이 아니신가요? 언어 습득에 관한 논문으로 유명한. 린메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장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양측은 계약 조건에 합의했고 박민호의 회사는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린메이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회의실을 나온 후 박민호는 린메이에게 다가갔다. 당신 덕분에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린메이는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박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당신은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죠? 그 전문적인 지식, 언어 능력, 당신은 누구시죠? 정말로? 린메이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이성우가 다가왔다. 정말 놀라운 실력이었어요, 린메이 씨.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당신의 또 다른 면이 있나요? 린메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호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물론이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박민호가 제안했다. 차 안에서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박민호가 입을 열었다. 린메이 씨,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회에게 한 일에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린메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위험해서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제 과거에 대해 알려드리면 당신과 지호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떤 위험인데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제발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박민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그는 린메이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박민호는 이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우야, 그 사설 탐정에게 린메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줘. 특히 베이징 대학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봐. 알았어. 나도 오늘 그녀가 보여준 실력이 단순한 가사 도우미의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 다음 날 린메이는 평소처럼 지호의 수업을 진행했다. 그들은 이제 간단한 대화를 넘어 시와 노래까지 배우고 있었다. 지호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선생님, 지호가 영어로 말했다. Can we learn a new song today? 린메이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어떤 노래를 배우고 싶니? Something from your childhood. 당신이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요. 린메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중국 전통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감미로웠다. 지호는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가 물었다. 이 노래는 무슨 뜻이에요? 붓 엄마가 아이에게 부르는 자장가야. 내 사랑하는 아이 평안히 자거라. 엄마가 항상 네 곁을 지킬 테니.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엄마가 그리워요. 린메이는 조심스럽게 지호를 안아주었다. 알아 지호야. 하지만 네 엄마는 항상 네 마음속에 있어. 당신도 저의 엄마 같아요. 지호가 속삭였다. 린메이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소년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성애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호가 잠든 후 박민호는 린메이에게 다가왔다. 오늘 지호와 노래를 불렀다고 들었어요. 린메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중국 전통 자장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하더군요. 린메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린메이 씨, 박민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지회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린메이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솔직함이 필요해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래야만 당신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린메이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박 선생님, 저는 그때 박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성우였다. 민호야, 린메이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 당장 봐야 할 것 같아. 박민호는 린메이를 바라보았다.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라서. 그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이어갔다. 뭘 찾았어? 린메이, 그녀의 본명은 린메이 천이야. 베이징 대학의 언어학 교수였어. 다중언어 습득과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가였지. 그녀의 남편은 저명한 저널리스트였는데 3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어. 그 후 그녀도 위협을 받았고 갑자기 중국에서 사라졌어. 박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게 다야? 아니, 더 있어. 그녀는 중국 정부의 감시 대상 명단에 있어. 그녀의 남편이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이야. 그녀는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불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여. 이런 박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심각한 문제야. 그녀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야. 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그는 거실로 돌아갔지만 린메이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테이블 위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박 선생님, 저는 당신과 지회에게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제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저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호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제게 특별합니다. 린메이 박민호는 쪽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린메이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지회에게 준 선물 의사소통의 능력, 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법을 지키는 것과 그의 아들과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린메이는 평소보다 일찍 박민호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민호가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면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녀는 쫓겨날까? 지호와 헤어져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현관문을 열자 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그가 반갑게 외쳤다. 오늘은 뭘 배울 거예요? 린메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 이야기를 만드는 법을 배울 거야. 그들은 함께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린메이는 노트북을 펴고 3가지 언어로 짧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친구를 찾은 작은 새에 관한 것이었다. 지호는 열심히 린메이의 이야기를 따라 읽었다. 이 이야기는 슬퍼요. 그가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린메이가 물었다. 새가 고향을 그리워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행복해요. 새로운 친구를 찾았으니까요. 린메이는 지호의 통찰력에 놀랐다.
맞아, 지호야. 때로는 우리가 슬픔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세요? 슬프면서도 행복하게? 린메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어린 소년의 직관력이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다. 응, 때로는 그래. 그때 박민호가 방에 들어왔다. 그는 오늘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기로 한 듯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지호야, 오늘 아빠랑 린메이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내 방에서 잠시 책 좀 읽을래? 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방이 조용해지자 박민호는 린메이 앞에 앉았다. 어제 이성우에게서 당신에 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린메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은 베이징 대학의 린메이 천 교수였군요. 언어학자이자 다중언어 교육 전문가. 남편은 저명한 저널리스트였고 3년 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후 당신도 위협을 받았고 중국을 떠났죠. 린메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네, 맞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요?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진정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두려웠어요. 린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신분이 밝혀지면 추방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정확히. 린메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제 남편 리웨이는 정치 전문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는 정부 부패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고 며칠 전 그는 위협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고 직후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지내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침묵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동료들이 그의 기사를 온라인에 공개했고 곧 저는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의 제 연구도 중단됐고 결국 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겠군요. 박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린메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 온 후 저는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살기로 했어요. 가사 도우미 일은 서류 검사가 덜 엄격했고 조용히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지호를 만났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지호는 제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어요. 제 지식과 경험이 다시 가치 있게 느껴졌죠. 그 아이는 특별해요. 박민호도 미소 지었다. 네, 그렇죠. 제가 거짓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지호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그를 돕고 싶어요. 박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린메이 씨, 아니 천 교수님,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 아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었어요. 그것은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선물이죠. 린메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저를 신고하지 않으실 건가요? 물론이죠. 오히려 당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에요. 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어요. 지회에게도.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저에게도. 린메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박민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 박민호가 계속했다. 저는 당신의 전문성이 더 필요해요. 어제 회의에서 보여준 당신의 능력은 놀라웠어요. 우리 회사는 현재 국제적인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당신 같은 언어 전문가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물론 지호의 교육도 계속하면서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린메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였다. 하지만 제 신분이 그것도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비공식적으로 컨설턴트로 일하시고 나중에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볼게요. 린메이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친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갚았어요. 지호를 도와준 것만으로도. 박민호가 따뜻하게 말했다. 그때 지호가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린메이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울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린메이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지호야. 이건 행복한 눈물이야. 행복해서 울 수도 있어요? 지호가 놀라서 물었다. 그럼 박민호가 대답했다. 때로는 기쁨이 너무 커서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단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린메이 옆에 앉았다. 도텐 투트리스테마 코데파센스. 그럼 선생님은 이제 계속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 지호야. 린메이가 대답했다.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지호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린메이를 껴안았다. 사랑해요, 선생님. 린메이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호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나도 너를 사랑해, 지호야. 박민호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그는 오랫동안 아내를 잃은 후 공허함을 느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번에는 린메이가 중국 요리를 직접 만들었다. 식탁 위에는 향긋한 중국 요리들이 가득했고 그들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다. 이건 정말 맛있어요. 지호가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며 외쳤다. 고마워, 지호야. 이건 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야. 린메이가 대답했다. 당신의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박민호가 말했다. 린메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 부모님은 베이징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셨어요.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주부였죠. 그들은 제가 좋은 교육을 받길 원하셨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베이징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군요. 박민호가 물었다. 린메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리웨이는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대학 도서관에서 만났죠.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정말 열정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이는 없었나요? 지호가 갑자기 물었다. 린메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아니, 지호야. 우리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기회가 없었어.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민호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린메이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순간 이 작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 식사 후 지호는 린메이에게 중국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린메이는 지호의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용기 있는 소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내용이었다. 지호는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다. 린메이가 책을 다 읽었을 때 지호는 이미 반쯤 잠들어 있었다. 선생님, 그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저의 두 번째 엄마 같아요. 린메이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다. 고마워, 지호야. 그건 내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 지호가 완전히 잠든 후 린메이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박민호와 마주쳤다. 지호가 잠들었나요? 그가 물었다. 네, 이야기를 듣다가 잠들었어요. 그들은 함께 거실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린메이 씨, 박민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회에게 보여준 사랑에도. 린메이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비츠우자의 스마트폰다. 지호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당신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박민호가 말했다. 지호가 말하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차게 되었죠. 린메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지호의 공이에요. 그 아이는 항상 내면에 그 모든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린메이의 손을 잡았다. 린메이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린메이 씨, 저는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린메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고백했다. 박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린메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다. 그것은 짧지만 달콤한 키스였다. 분리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박민호가 말했다. 린메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순간 그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린메이와 박민호 그리고 지호의 삶은 조화롭게 흘러갔다. 린메이는 이제 공식적으로 박민호의 회사에서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물론 비공식적이고 임시적인 방식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언어 능력을 다시 활용할 수 있어 행복했다. 지호는 더욱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그는 이제 3가지 언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었고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다. 린메이의 교육 방법은 지호의 특별한 학습 방식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어느 날 아침 린메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녀의 작은 아파트 문을 누군가가 세게 두드렸다. 누구세요? 린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린메이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2명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서 있었다. 린메이, 천 씨 맞으십니까? 한 공무원이 물었다. 린메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귀하께서는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불법 체류 중이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제발, 린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상황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설명은 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짐을 챙기시고 저희와 함께 가주세요. 린메이는 빠르게 생각했다. 그녀는 박민회에게 연락해야 했다. 하지만 휴대폰이 방 안쪽에 있었다. 제 휴대폰을 가져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린메이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박민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왔어요.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직후 그녀는 공무원들과 함께 아파트를 나섰다. 그들은 그녀를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데려갔다. 사무소에서 린메이는 작은 면담실에 앉아 있었다. 담당 공무원이 그녀의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다. 린메이 씨 귀하는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한국에 체류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취업, 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린메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셨나요? 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요. 그렇다면 귀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 체류를 선택하셨군요. 린메이는 고개를 숙였다.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때 면담실 문이 열리고 다른 공무원이 들어왔다. 임 과장님, 박민호 씨가 오셨습니다. 린메이 씨의 고용주라고 합니다. 임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들여보내세요. 박민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면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린메이를 보자 안심의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임 과장님. 저는 박민호입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코리아의 이사죠. 린메이 씨는 현재 저희 회사의 중요한 컨설턴트입니다. 박 이사님, 귀하도 알다시피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적절한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린메이 씨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린메이 씨의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민호가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저희 회사가 제출한 전문 인력 비자 신청서의 사본입니다. 임 과장은 서류를 받아 검토했다. 이 신청서는 어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저희가 린메이 씨의 상황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죠. 임 과장은 고개를 저었다. 유감스럽게도 이미 불법 체류 상태인 사람에 대한 비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린메이 씨는 먼저 출국한 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박민호가 강조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치적 망명 신청이 이미 거절되었다면 저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린메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임 과장님, 저는 린메이 씨를 위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가 곧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임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박민호는 린메이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할게. 1시간 후 변호사 김준호가 도착했다. 그는 이민법 전문가로 박민호의 오랜 친구였다. 상황을 검토해봤어. 김준호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케이스야. 하지만 몇 가지 옵션이 있어. 어떤 옵션이죠? 린메이가 물었다. 첫째,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둘째, 특별 취업 비자를 통해 예외를 요청할 수 있고, 셋째, 정치적 망명을 다시 신청하되 이번에는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해. 어느 것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박민호가 물었다. 현재로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가 가장 현실적이야. 린메이 씨의 상황과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어. 기여요? 린메이가 물었다. 그래, 당신이 한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줘야 해.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더 좋겠지. 린메이와 박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다. 지옥 현실은? 박민호가 말했다. 린메이 씨는 제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 아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고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린메이 씨가 특별한 다중언어 교육 방법을 통해 제 아들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었죠. 김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정보네. 이런 특별한 상황은 인도적 체류 허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들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박민호는 지호의 의료 기록과 치료 내역, 그리고 린메이가 오기 전과 후의 발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린메이는 그녀의 교육 방법과 지호와의 특별한 유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신청서는 오늘 제출할 수 있을 거야, 김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야. 그동안 린메이 씨는 출국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린메이가 물었다.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그동안 린메이 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박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일단 보석금을 내고 임시 석방을 요청할 수 있어. 하지만 여전히 출국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어.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린메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호의 전화였다. 지호야. 린메이가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어디 있어요? 오늘 수업 시간인데. 지호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지호야, 선생님이 지금 조금 바빠. 곧 돌아갈게, 알았지? 무슨 일 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이상해요. 린메이는 지호를 걱정시키고 쉽지 않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선생님이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 지호야. 하지만 너희 아빠가 도와주고 계셔. 곧 해결될 거야. 어떤 문제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린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순수한 아이의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고마워, 지호야. 하지만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너는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우리 집에 안 오실 거예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약속할게. 전화를 끊은 후 린메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박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그가 속삭였다. 그날 오후 린메이는 보석금을 내고 임시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2주 내에 출국 준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김준호는 이 기간 동안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이 처리되기를 바랐지만 가능성은 낮았다. 박민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린메이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어느새 그녀의 새로운 고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또다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어떻게 지호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린메이가 물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박민호가 대답했다.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어. 지호에게는 일단 간단히 설명하고 걱정시키지 말자.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린메이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겼다. 선생님, 걱정했어요. 린메이는 지호를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 지호야, 선생님이 늦어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러나 공기 중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식사 후 박민호는 지호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지호야, 선생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단다.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지호의 눈이 커졌다. 선생님이 떠나야 해요. 아니, 아직 결정된 건 없어. 박민호가 서둘러 말했다. 우리는 선생님이 계속 여기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호는 린메이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가고 싶어요? 린메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호야, 선생님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어른들의 세계에는 복잡한 규칙들이 있단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지호가 갑자기 말했다. 제가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모두에게 말할 수 있어요. 린메이와 박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민호의 눈에 갑자기 빛이 스쳤다. 지호야, 내 말이 정말 중요할 수 있겠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해야 할 수도 있어. 괜찮겠니?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을 위해서라면요. 그날 밤 지호가 잠든 후 박민호는 린메이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내일 김준호와 다시 만나서 전략을 논의해야 해. 그가 말했다. 지호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지호는 아직 어려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지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그리고 그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린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 아이를 사랑해요.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아요. 박민호는 린메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약속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 맞서 싸울 것임을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새롭게 형성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들처럼 그들의 희망도 어둠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10년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의 대형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2,000명이 넘는 관중들이 다중언어 교육과 신경 다양성,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 이 행사의 기조 연설자는 다름 아닌 20세의 박지호였다. 무대 뒤편에서 지호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연설문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2학년 학생이었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다중언어 교육 전문가였다. 그의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동들의 언어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긴장되니? 린메이가 그의 옆에 다가와 물었다.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조금요 마마, 하지만 괜찮아요. 린메이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 작은 아파트에서 처음 만났던 침묵하는 소년이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는 자신감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아버지는요? 지호가 물었다. 방금 전화 왔어. 회의가 길어져서 조금 늦을 것 같대. 하지만 네 연설 시작 전에는 꼭 도착할 거래. 박민호는 이제 글로벌 트레이드 코리아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회사는 그의 지도력 아래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무역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 린메이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국제관계 부서의 책임자로 그녀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지식은 회사의 글로벌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린메이의 가장 큰 성취는 직업적인 것이 아니었다. 5년 전 그녀와 박민호는 결혼했다. 그리고 3년 전 그들은 딸 소연이를 입양했다. 소연이는 지호의 친어머니와 같은 이름을 가진 청각장애를 가진 4살 여자아이였다. 그들은 소연이에게도 다중언어 교육을 시작했는데 한국어, 중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까지 가르치고 있었다. 지호씨 5분 후에 시작합니다. 행사 스태프가 알려주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했다. 린메이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어주었다. 넌
할 수 있어, 지호야. 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무대 앞에서 사회자가 지호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의 기조 연설자는 매우 특별한 젊은이입니다. 10년 전 그는 자폐 진단을 받고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5개 언어에 능통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언어 교육 방법을 개발한 연구자입니다. 박지호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지호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객석을 둘러보았고 첫 줄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박민호는 방금 도착한 듯했고 그의 옆에는 소연이가 앉아있었다. 소연이는 작은 손으로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호입니다. 그는 한국어로 말했다. 그리고 영어로 계속했다. Hello, my name is Park Ji-ho. 중국어로도 자신을 소개했다. 다자하오, 워자오 포즈하오. 이어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도 간단한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언어의 감옥에 갇혀있던 한 소년이 어떻게 다중언어 소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상실, 그리고 그 후 3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 살았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갇혀있던 생각들과 감정들,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할 수 없었던 좌절감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마치 문이 잠겨있는 방 안에 갇혀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린메이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어떻게 중국어 메모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특별한 유대의 시작이 되었는지. 린메이 선생님은 제게 단 하나의 언어가 아닌 여러 개의 언어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를 가져왔죠. 각 언어는 제 마음의 다른 부분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한국어는 제 일상적인 생각을, 중국어는 제 감정을, 영어는 제 지적 호기심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호는 자신과 린메이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겪었던 법적 투쟁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깊은 유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더 강한 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10년 동안 개발해온 자신의 교육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다중언어 접근법, 감각통합, 그리고 예술과 음악을 활용한 소통 방식. 이 방법은 이미 수백 명의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은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사랑과 이해입니다. 각 아이는 고유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호의 연설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관중들은 지루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모든 말에 집중했고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호는 무대 뒤편을 향해 손짓했다. 린메이가 무대로 올라왔다. 이분은 제 2번째 어머니이자 제 멘토인 린메이 천 박사님입니다. 그녀 없이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린메이는 미소를 지으며 지호 옆에 섰다. 그녀는 이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교수였으며 김수진과 함께 특수언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저희는 함께 다중언어 다리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15개국에서 도입되어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민호는 소연이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호는 연설을 마무리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어 그 자체가 아닌 그 단어들 뒤에 있는 사랑과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3가지 언어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谢谢大家.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일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린메이는 지호를 꼭 안아주었고 박민호와 소연이도 무대로 올라와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경험을 가졌지만 그들은 사랑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다.
연설 후 열린 리셉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호와 린메이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자녀를 둔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감사했다. 당신들의 방법 덕분에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아들은 이제 3가지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다른 아버지가 덧붙였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지호는 잠시 가족과 떨어져 컨벤션 센터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침묵 속에 갇혀있던 어린 소년에서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는 청년으로의 변화. 그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사랑과 인내 그리고 이해로 가득 찬 여정이었다. 린메이가 그의 옆에 다가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린메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긴 여정이었지. 마마? 지호가 물었다. 혹시 후회하는 것이 있으세요? 중국을 떠나 여기 오신 것이요? 린메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물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이곳으로, 너희에게로 이끌었어.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결말이야.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모든 언어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박민호와 소연이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소연이는 지호의 손을 잡고 수화로 물었다. 오빠 집에 가자. 지호는 웃으며 수화로 대답했다. 그래 소연아, 집에 가자. 그들 4사람은 함께 컨벤션 센터를 나섰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